마이크를 아니면 스피커여가지고 좋아하면 어차피 강의 들어갈 거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좀, 네,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학교할 때 공부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젊은 때는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지식적 측면이나 제가 보다 시험을 지원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격증하고 모든 쪽에 관심 가지면서 진행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뭐 준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같이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최근에 불평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성적하는 지는 이제 1년은 조금 됐는데 작년도에 이제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녹화가 안 되면 이걸로 이쪽에 꼽아주고 이게 광고 코스입니다. 저희 아시죠? 이거 다시 들을 때 엄청 불편하죠.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잘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괜찮습니까? 네. 이걸로 할게요. 뭉치가 엄청 큰데. 네. 네, 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도 받았다고 자랑 한번 하고요. 저희 사무실은 해운대 우동 쪽에 있습니다. 해운대역에서 되게 가깝고요. 네, 걸어서 한 2, 3분? 1층에 이 식당이 맛집이라 가지고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네. 줄 서는 맛집이고 저희 사무실은 3층에 있습니다. 안에 내부 인테리어 예쁘게 해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한 번씩 스터디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수업 계획이고요. 총 5주차 5회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주 1회밖에 수업 안 해서 사실 그 사이 빈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또 학습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나 그다음에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 만들면 단톡 만들어 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정보들 그런 것들도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또 숙제도 내드려서 숙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주차 교육은 중개 실무, 중개를 위한 업무 환경 구성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계약 성립 과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중개를 위한 업무 환경 구성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사이트 그리고 소개해드릴 페이지들은 이제 우리가 실무할 때 반드시 좀 체킹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열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 다 알고 계시겠네요. 이거는 회원가입 네. 다 되어 있으시고, 그죠? 네. 그러면 요거는 바로 이제 서류 열람을 하시면 되고 등기소 등기부 등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주요 권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해서 표제부상의 전반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갑구에서 이제 권리 관계, 그다음에 을구에서 이제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타 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등기는 매매 목록이라 해서 좀 세부적인 그 추가로 병행되는 거래 항목들이 같이 첨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람할 때 그런 것들을 체킹을 해가지고 같이 열람을 하시면은 전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팁이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부동산 등기에서 이렇게 열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음, 제가 어제 계약금 받아가지고 계약한 집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적으로 간편 검색창에서 주소만 검색해도 이제 리스트가 뜨고요. 해당 호실 클릭하면은 이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을 누르고 말소 사항 포함해가지고 전체로 다 발급하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가서 결제하면은 됩니다. 이때 휴대폰 결제, 그러니까 소액 결제로 하시는 게 훨씬 좀 빨라요. 이게 그냥 이건 실무적인 팁인데 그냥 왜냐면 내가 뭐 계좌 이체하고 뭐 신용카드 정보 넣고 뭐 간편 결제 이런 거보다 그냥 휴대폰 결제해가지고 나중에 소액 결제로 해가지고 청구 받는 게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전체 동의해서 인증 누르면은 바로 이제 인증번호 뜨고 이 번호만 기입하면은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846588. 그러면 1시간 동안 재열람 가능하고 이걸 이제 PDF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출력을 해서 인쇄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열람할 때 요 요약 같이 클릭하셔가지고 발급받으시면 편해요. 이게 한 장으로 그냥 모든 권리사항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람하시면은 제가 이게 그냥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어떻게 업무하고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하는지 그냥 하나씩 다 가르쳐 드리려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등기사항이 뜨죠. 음,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표제부가 이제 정보가 나오고요. 요거는 거제 4구역에 신축된 원룸입니다. 4세대 주택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고 표제부에 어,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앉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해당 그 대지권 비율이 결국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독주택은 토지랑 건물 이렇게 각각 소유주가 있는데 어, 공동주택은 땅에 여러 명의 소유주들이 같이 땅을 지분으로 쪼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실제 재건축에서는 이 대지권 비율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액의 가치가 좀 많이 변동이 되고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대지권 비율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거래되는 시세에 따라서 감정가가 대부분 매겨지기 때문에 근데 뭐 대지권 비율 내가 대지권 몇 평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비율 곱하기 해가지고 물고 있는 토지 면적 곱해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몇 평인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 이제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 요건 이제 보존 등기 이후에 이제 첫 매매 거래된 거라서 그러니까 신축하고 분양 처음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액 변동사항들이 없고요. 일부에는 건축행위 하면서 대출을 일으키셨네요. 그래가지고 20억 정도의 대출이 잡혀 있는데 여기 채권 최고액은 아시다시피 보통 130%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을 일으킨 원금은 요거 나누기 130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뭐 그 이후에 별도의 매매 이력이 없어서 매매 목록은 별도 없고 요게 이제 요약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한 장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주 확인, 갑구사항의 특이사항 없고 일부사항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으면은 표시가 다 되죠. 그러니까 요 한 장을 고객한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약금 받기 전에 요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됩니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등기부등본을 전체를 다 이렇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건 설명드릴 거고 실제 계약금 넣기 전에 가계약금 받기 전에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권리 관계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에 보통 요걸 많이 보여주고요. 여기에 뭐가 찍히게 되냐면 그 이전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과거 매매 가격이 이제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매수를 딱 하시려는 시점에서 아 요거 내 앞사람이 1억에 샀는데 1억 8천에 파네. 뭔가 배 아프거든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변심하거나 조금 계약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굳이 설명해야 되는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거래 외적인 사항 때문에 괜히 이렇게 심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 굳이 우리가 먼저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으로 이런 사항들 확인할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정부 24시네요. 네. 화면 공유를 중간중간에 좀 하는 게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화면 공유를 중간중간에 좀 질문이 있어요. 아, 아까 그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아. 다른 화면에서 등기부 등본이 녹화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데 네 맞아요. 괜찮아요. 연습 때. 이 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새로 공유해서 네, 그렇죠. 이걸 띄우면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공유 글자 하나색.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부24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그 이제 등기부 등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류들을 다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회원가입을 하시고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약에 필요한 핵심 필수 서류들 중에 이제 토지 대장,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지적도 이렇게 열람을 해볼 거예요. 토지 대장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방금 열어봤던 거제 사구역 이 친구는 아직 그 준공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먼저 볼게요. 자, 보통 저희는 이제 여기 교부로 하면 됩니다. 열람한다고 해서 열람으로 굳이 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교부 상황에서 클릭해가지고 확인하면 되고, 보통 그냥 토지대장 교부는 별도의 토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에 토지대장 떼는 거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권 등록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지권 등록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건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해당 토지를 주소 검색하면 됩니다. 요즘에 거래 많이 되는 덕천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뭐 행정동은 아무 상관없고요.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직원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정부24 사이트가 조금 느려요. 이게 워낙 방대한 민원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다원빌이죠. 그러면 해당 호실 순서대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원빌 401호 이렇게 해서 나머지 수령 방법 상관없이 민원 신청하기 이렇게 됩니다. 요거 대장 발급하는 것도 다 해보셨나요? 인터넷으로? 다 안 해보셨죠? 그럼 제가 유익한 설명 드리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문서 출력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요걸 이제 공유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대장 열람이 되고 같이 보시면은 429-14번지 토지 면적 나와 있고요. 과거에 토지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토지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년도에 대지권 설정된 거 보니까 이때 준공이 됐었을 것 같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해마다 변동되는 가격들이 밑에 같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다 나오고요. 뒷장이 이제 대지권 등록부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호실 401호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의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 나오고요. 이 사항이 등기부 등본상에 아까 나와 있는 해당 호실 등기를 떼면 동일한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베이스로 하고 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구청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최신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등기부등본이 맞는 경우가 많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최신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전화해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요 토지대장 해당 호실 요 정보가 최신화가 안 돼 있어요. 뭐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소유주가 예전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해주면 바로 바꿔줍니다. 걔네들이.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게 그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맞고 등기부등본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다 떼보고 뭐가 맞는지 추적해 본 다음에 아 이게 등기상에 오반영이 되어 있구나, 뭐 오기가 되어 있거나 하면 등기소에 가서 이거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은 해당 소유주가 직접 등기소 가서 변경 신청, 정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관계가 이양될 때 이 부분이 오차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서류들이 다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주가 언제 취득했는지 소유권 이전 날짜도 나오고요. 해당 소유주의 주소지와 인적사항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고.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 열람해 볼게요. 토지 대장 옆에 여기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냥 뭐 딴 거 웬만하면 잘 안 눌러도 됩니다. 궁금하실 때 한 번씩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근데 열람 안 하고 그냥 발급으로 바로 가도 되고요. 건축물 소재지 기자입니다. 건축물 대장 소재지 입력할 때는 해당 직원까지 넣어도 돼요. 표시할 때는 그냥 동만 넣고 직원은 따로 넣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건축물이라서 같이 조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집합 건물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총괄 전체를 뗄 것이냐 아니면 표제부를 확인할 것이냐 전유부를 확인할 것이냐. 표제부 따로 전유부 따로 돼 있어서 한번 볼게요 같이. 먼저 표제부를 검색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시고 네, 민원 신청하게 하면 이제 민원 접수가 들어가고요. 여기 문서 출력으로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는 이 건물의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덕천동 429-14 다원빌이고요. 도로명 주소도 같이 나와 있고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집원 체계가 그 과거 집원과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를 혼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적 정보를 열람할 때는 아직 시스템이 대부분 다 과거 집원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뭐 계약서상에 이제 인적사항을 넣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넣고요. 우리가 해당 계약 매매 대상물이나 중개 대상물의 주소를 넣을 때는 지번으로 넣습니다. 그 지번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다 열람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인 정보가 나오죠. 대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고 그 위에 건축물이 얼마 정도 지어져 있다.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고 용적률 건폐율 해당 용도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이 건물의 종류는 다세대 주택이고 전체 층수 5층으로 되어 있구나 볼 수 있고요. 1층 41.7 다른 층에 비해서 작네요. 계단실 관리실 여기는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겠구나. 그 옆에 이렇게 계단 입구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만 봐도 그냥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5층 5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뒷장에 보시면은 전체 세대수가 3세대고 그렇죠. 건축은 누가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자주식 8대 1층에 8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승강기도 한 대 있네. 승강기가 있으면 보통 전용 면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도 있는 게 요즘에는 더 선호하죠. 그다음에 여기 하수 처리 시설은 50인용 충분히 되겠고 사용 승인일 2013년 11월 26일에
승인이 났구나. 그 외에 뭐 내진 설계 여부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제가 설명드리고 짚어보았던 이 부분들이 전부 나중에 계약서상에 그 확인 설명서상에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 표제부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 수 있고요. 보시면 13년도에 그러니까 이때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때 건축물 대장이 신규 작성됐구나 이런 히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해당 건축물 대장의 표제부를 봤으니까 이제 전유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해당 호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동이 뜨고요. 호실 검색을 한번 또 같이 누르죠. 그러면은 그냥 401호를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민원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쭉쭉쭉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발급 문서 출력을 하면 이제 해당 호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은 덕천동 429-14 다원빌 401호 위에 보면 전유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 면적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같이 쓰는 이런 여분 공간인데 보통은 요걸 두 개를 합해가지고 공급 면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외 커뮤니티 시설이나 관리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면적들이 포함돼서 계약 면적이 더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이런 작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은 이렇게 두 개 합한 걸 공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78제곱미터. 여러분 그 제곱미터를 평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단위는 제곱미터인데 흔히들 이제 몇 평이냐 이걸 그래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 단위 전환할 때 보통 우리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곱미터에다가 0.3025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이제 제곱미터에다 0.3025 곱하면은 대략적인 몇 평이 나오죠. 혹은 이제 뭐 계산하기 어려우면 그냥 앞에 0.3 곱해서 20.78이면 3 곱하면 6이니까 한 6평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대략적인 평수를 감안하시면 되고요.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때는 3.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2년 6월 3일에 소유권 이전하셨고 전용 면적이 이렇게 되고 요거 두 개 합하면은 28.6, 29점 한 30제곱미터 정도 공급 면적이 되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뒷장에는 이제 뭐 공용 부분, 고외 부분에 대한 특이 사항들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것들은 없고요. 자 이제 건축물 대장까지 받고 다음은 지적도까지 한번 볼게요. 지적도는 이제 우리가 몇 번지 땅의 번지가 이렇게 구획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갔을 때 이 손이 이렇게 그어져 있진 않잖아요. 현재 토지가. 그래서 이 토지의 모양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 지적도는 이제 서류상으로 이 토지의 경계선과 모양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현동 검색하시고 축척은 뭐 기본 축척으로 한 1100, 1200 정도 잡으시면 되고 다른 거 안 누르시고 그냥 바로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 출력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적도 등본이라 그래서 해당 덕천동 번지가 나오고 축척이 나오고요. 이렇게 생겼구나.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빌라, 그러니까 원룸 건축하면서 이제 부지를 예쁘게 딱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어 올렸기 때문에 깔끔한데, 우리가 하다 보면 토지 모양이 지 맘대로 생긴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지 맘대로 생긴 곳 중에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 건물이 물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토지, 내 건물이 내 토지 말고 옆에 사람 땅도 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개하거나 확인할 때는 관련 필지들이 권리관계가 이상 없는지 꼭 같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건물이 집이 앉아 있는데 내 땅 물고 있고 옆에 땅 조금이라도 물고 있으면 이게 관련 필지로 뜨거든요. 그러면 해당 직원에 대한 권리 등기부등본인가 그다음에 토지 대장 다 발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땅을 내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지료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흐지부지 되거나 뭐 이게 정확하게 명확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이렇게 갖고 오다 보면은 추후에 이게 한 번에 한 번에 지료 청구 몇십 년씩 한 번에 지료 청구를 한다든지 이게 큰 돈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실 때 지적도 모양을 한번 보시고 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도 관련 필지들이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중개할 때도 뭐 물건 설명할 때도 해당 관련 필지로 뜨는 것들은 같이 다 발급을 받아서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뭐 기본적인 민원 서류들 다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들 많이 활용하는데 방금 봤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다음에 지적도는 정부24에서 같이 꼭 확인을 한다. 그다음에 요거 토지 이음. 자, 토지 이음 사이트는 과거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열람원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개편됐는데 토지와 관련된 공법상 관련되어 있는 법규들이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428, 429. 해당 번지를 치면 이건 이제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자, 소재지 나오고요. 지목이 뭔지, 이게 된지, 뭐 전인지, 밥인지 나오고, 그다음에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해당 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고요. 개별 공시지가, 해마다 이렇게 개편돼서 최신화되는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상세 정보들이 다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지 중개를 하게 되거나 이 토지를 이제 이용 개발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철거하고 뭐 새로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토지 이용입니다.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이 사이트가 좋은 거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률을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는 이제 규제 법령집이랑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어떤 행위가 가능하고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구나 이런 거를 법률적으로도 바로 볼 수 있어서 조금 내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이런 걸 바로 링크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상대 보호구역이라든지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정비구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모양이 나와 있고 뭐 도로나 이제 기타 이 법령들이 얽혀 있는 것들이 이 그림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땅에 그 정부나 시에서 계획한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계획 도로가 지나간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요 정보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령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것도 우리 계약 설명할 때 필수 서류로 첨부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이것도 같이 즐겨찾기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시가격 사이트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지금 이제 해마다 연초에 지금 단독주택들하고 개별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을 최신화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 5월달 넘어갈 때 이제 가격이 그 해분이 최신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접수된 매물에 공시된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이걸로 좀 확인하고요.
우리 뭐 공시가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뭐 취득세 할 때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이런 거 따질 때 요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당 호실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번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고요. 북구 덕천동에 428 8914 하면 다운빌이 뜨고 동 401호 이렇게 해서 열람하게 하면 해당 호실의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히스토리가 쫙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때 13년도 말에 이제 준공이 됐었는데 보니까 3,600, 3,700, 3,900, 4,400, 4,500 금액이 올랐다가 또 살짝 떨어졌다가 또 4,610, 4,680 계속 오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 가격은 말 그대로 공시 가격이라서 사실 시세를 반영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시 가격이고 정부에서 정해준 가격이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 재산세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요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도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 상에 이제 표시하고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서류이기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아까 기본 단독주택을 확인할 경우에는 요 사이트에서 그죠? 요 개별 단독주택을 보면 되고요. 표준 단독주택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표준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보시면 되고 그냥 개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트 연결이 돼서 뭐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최근에 거래했던 우삼구역 주택인데 보시면 이렇게 뜨죠. 대지 면적이 175에 건물 연면적이 65.12 평수로 따지면 3 곱해보니까 3, 6, 18, 한 19평, 20평 정도 되는 건물이구나. 개별 주택 가격이 4억 3,900이죠.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과거에 1억대였는데 보면은 이때 그죠? 15년도부터 1억 7,900, 1억 9,500, 2억 1,900, 2억 6천, 2억 8천 거의 뭐 쭉쭉쭉 이렇게 오르죠. 그러니까 우상구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치가 높아서 이렇게 거래되는 실거래가에 반영돼서 이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수준이 거래되는 시세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준가액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맞게 설명드렸나요? 분기소 뭐 건너뛴 것도 있고 그러네요. 요것도 좀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등기소에서의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정부24에서 건축물 토지 대장 지적도, 그다음에 토지음의 토지 이용계획 열람원, 그다음에 공시지가 사이트에서 공시지가 요까지 하는 정보들이 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 설명되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계약 파일을 만들 때도 요 서류들은 다 출력을 해서 고객에게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요. 파일 처리도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사이트는 조금 이제 그런 겁니다. 세움터라고. 요거는 건축물 대장 열람하는 사이트인데 그게 좀 빨라서 그냥 실무하실 때는 이걸 좀 이용하시면 수월해요. 그래서 똑같은 건축물 대장 발급도 이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건축물 대장 발급 들어가서 전동 428114 4291사입니다. 다원빌 이렇게 뜨죠. 그러면 동호수도 여기서 그냥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표제부랑 전유부분 각각 있죠. 그래서 표제부 민원에 담고 전유부 민원에 담고 이렇게 해서 발급 신청하면은 이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정부24는 워낙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느린데 이건 빨라서 그냥 실무하실 때 보시기 좀 수월해요. 그래서 그냥 발급 누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열람이 좀 가능하고요. 네. 그렇죠.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좀 수월해서.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 사이트가 일사편리 사이트예요. 요거는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한 페이지에 다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할 때 저는 이 사이트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회원가입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급받을 때 로그인하고 들어가고 뭐 부산시 북구 덕천동 14 조에 누르면 다원빌 뭐 이렇게 401호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건 결제 안 하고 그냥 보안 코드만 넣으면 바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보시면 부동산 종합증명서 좌측편에는 토지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우측편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그냥 한 장으로 다 뜨죠. 그래서 실무하실 때는 그냥 일사편리에서 해당 지번 호실 검색해서 요거 한 장으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그래서 토지 뭐 여기 뭐 연면적 얼마에 지금 사용 승인일자도 나오고 해당 전용 면적 그다음에 공용 부분 포함해서 면적 똑같이 나오고요. 소유주 나오고 기타 권리사항에 특이점 있으면 여기 표시됩니다. 그 외에 층별 현황도 같이 나오고요. 토지 소유 이력도 과거에 건물 짓기 전에 이력의 변천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적도랑 토지 이용 계획 열람원도 여기 한 장에 같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일사편리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공시가격 확인했는데 공시가격 확인할 때 이제 여기서는 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주택이랑 이제 공동주택을 많이 보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제 기준시가 조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토지 외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검색하는 경우인데 상가나 오피스텔 중개하게 되면 뒤에 넣어야 되는 공시가격에다가 요 이제 금액들을 조회해서 같이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뭐 홈택스 들어가서 여기에 조회 발급에 기준시가 조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 직원을 넣고 검색하면은 그 해 그 해마다 공시되는 기준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기재해놨는데 뒤에 보면 이제 위텍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있죠. 그러니까 홈택스는 국세를 다루는 거고 위텍스는 이제 지방세를 다루는 사이트라서 기준 시가랑 시가 표준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중개할 때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야 되는 세금 부분에 관한 거는 취득세만 우리가 설명하게끔 돼 있거든요. 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까지 뭐 설명이 다 첨부되면 좋은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 중에 취득세가 언급돼 있어서 계약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할 때 시가 표준액으로 위텍스에서 좋아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랑 이제 꼭 열람하셔야 되는 사이트들 알려드린 거고 이제 요 다음부터 설명드릴 것들은 조금 이제 그 외 번외로 좀 보조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을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도로명 주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계약서상의 맨 위에 이제 해당 그 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쓸 때는 지번으로 기재를 하고 밑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쓸 때는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 가지고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발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도 이 주소로 넣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등본상 주소지가 이 도로명 주소랑 일치하는지도 이제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주소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면 이걸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 그냥 우동일로 6 이렇게 치면은 밑에 직원이 나오죠. 그래서 675-3 그래서 우동일로 6 해당
도로명 주소 정확히 나오고요. 옆에 가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 무슨 아파트인 경우에 뭐 이게 명칭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 샘플로 넣어볼까요? 네, 주소만 한번 불러주시죠. 금호 13길 71. 금호 금호 13길 71. 71. 네, 이렇게 치면은 저 양산시 동면 금호 13길 71. 요게 이제 정확한 도로명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기재할 때는 우리가 정확한 주소를 넣어야 돼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 양산시 뭐 석산리 금호 13길 뭐 이렇게 섞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게 이편세상 남양산 2차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칭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수 같은 경우는 요 가로 앞에다가 이제 콤마 치고 몇 동 몇 호 이렇게 치면 되죠. 그렇게 도로명 주소 기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틀리면 등기소나 거기서 빠꾸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법무사들도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 확인하는 사이트. 다음에 또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이네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부동산 시세 확인하는 사이트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매물 시세를 우리도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이제 모든 지역의 시세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문의하거나 내가 여기에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면 말 그대로 시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평균치를 이렇게 내가 도출하는 게 좀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나와 있는 물건들 보면 호가로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랑은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제가 있는 해운대 쪽을 보면 뭐 롯데캐슬 스타 요 해운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이 10억 천에서 25억까지 나와 있는데 평수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뭐 보려면은 기준 평형 딱 정해놓고 매매 나와 있는 거 낮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10억 천이 최저가구나. 84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9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9평으로 보니까 84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천부터 쭉쭉 올라가는구나. 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11억, 뭐 12억까지도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시세. 요거는 근데 말 그대로 호가고요. 아직 실거래가 찍힌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는 얼마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광고도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서 제일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네이버에 광고 올리는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가장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축물 대장상에 다 표시되지 않은 어떤 계약 면적 전체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는 알아서 그냥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해당 면적을 확인할 때 딱 클릭하면 이게 전용 84의 나머지 면적이 이렇게 되는구나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받고 두 번째는 디스코 볼게요. 이제 이게 실거래 이력을 볼 때는 요게 좀 사이트가 또 제일 괜찮죠. 요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서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실거래 등록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면 한 달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실거래 신고된 이력들이 여기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열람을 할 수 있고 실제 거래되었던 가액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나와 있는 호가는 10억 천이 최저가인데 실제 거래되었던 이력을 보니까 21년도 4월에 16억 5천이 최고가로 찍었었구나. 그 전에는 이제 분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12억 5천.
이렇게 더보기 하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17년 이후에 이제 전매 제한 기간 끝나고 나서 20년도부터 거래가 됐으니까 음, 완전 이건 초기가에 넘긴 것 같고요. 4억대는 오피스텔이고요. 12억.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실거래 가액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게 시세랑 반영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게 그냥 단순 호가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가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여기도 지금 막 16억 5천 거래될 때 아파트 호가는 이 당시 호가는 한 20억 다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최고 25억까지 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 사람들이 담합해가지고 금액 내리지 마라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시세 조장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호가나 현재 나와 있는 금액대를 확인할 때는 네이버 부동산, 그다음에 실거래되었던 이력을 볼 때는 디스코를 활용하면 좋다. 그다음에 볼 때는 이제 부동산 플래닛입니다. 부동산 플래닛, 부동산 플래닛. 부동산 플래닛도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는데 요게 조금 좋았던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재개발 지역 분석할 때 어떤 노후도라든지 좀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방금 이렇게 팝업으로 떴다가 내려갔는데 재개발 재건축 워낙 요즘에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 구역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해당 구역이 그 시에서 제시하는 조례나 그 기준에 일치하는지 적합하는지 그런 거 여부를 분석해주고 판단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거든요. 이게 프리미엄 서비스긴 한데 뭐 월에 얼마 안 듭니다. 3,000원인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제시해주기 때문에 뭐 해당 구역이 조금 이제 우리가 뭐 투자할 때도 많이 보죠. 투자자들이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새로 요번에 나온 뭐 속등역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여기 노후도가 뭐 괜찮은지 그다음에 해당 면적이라든지 호수 밀도가 괜찮은지 이런 거 분석할 때 부동산 플래닛을 많이 쓰고요. 서비스는 나중에 유료 가입해가지고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 이제 노후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부산시도 노후도에서도 좀 혜택을 주고 호수밀도 조항도 삭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이 이점을 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같이 비교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가 기재해 놓은 거는 아실 사이트요. 음. 아실 사이트는 특별히 이제 아파트 정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다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 아실 사이트 많이 보진 않는데 왜냐면 전공이 아파트 전공 중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아마 대표님도 많이 보시고 그 사이트들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 세대를 좀 구체적으로 많이 잘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동별 몇 세대인지, 그다음에 해당 아파트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세대별,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별 이런 특징들도 좀 자세히 분석돼 있어서 나중에 아파트 정보 확인하거나 중개하실 때는 이 사이트 또 같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음, 괜찮나요? 조금 지루하나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몇 페이지만 좀 더 설명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속도 내서 그럼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는 카카오 맵입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도 그렇고 이제 현장 볼 때도 지도를 많이 활용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카카오 맵을 많이 쓰는데 카카오 맵이랑 네이버 지도 뭐 둘 다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고요. 카카오 맵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 어플로도 좀 깔아놓고
현장 다닐 때도 내 실시간 위치 확인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 좋은 거는 뭐 이제 얘네가 이제 도로명 주소랑 직원을 바로 그냥 전환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으로 정보를 받고 사실 현장 가보면 도로명 주소가 건물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건물 찾아갈 때 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뭐 로드뷰 같은 걸로 이렇게 볼 때도 좀 카카오가 그래도 로드뷰를 최신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지도보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 있고 이게 해당 연도가 또 뜨죠. 언제 촬영했는지 22년 4월에 촬영했다 이렇게 뜨면 이 서비스도 좀 괜찮은데 이게 과거에 촬영했던 기록들도 다 데이터 백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비교해서 좀 볼 수 있죠. 보면은 저희 사무실이 21년 1월에는 없었죠. 그 당시에는 다른 사무실이 있었네요. 주짓수 사무실이 있었구나. 근데 현재는 플랜 B가 이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권 분석할 때도 요걸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해당 요 상가가 매물로 나왔는데 엄청 헐게 나왔다. 조건이 엄청 싸게 나왔다. 왜 그럴까? 위치도 좋고 그런데. 그래서 요걸 딱 보면은 아 이게 진짜 뭐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업종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상권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게 완전 흐르는 상권이고 항아리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유를 좀 분석하거나 상권을 분석할 때도 이 지도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에는 그 재개발 정비구역 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에는 없는 카카오 맵에는 없는 그래서 뭐 해당 정비구역 몇 구역 뭐 이런 게 좀 별도로 표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금사동, 서동 그런 데 가서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떼보면 이게 지금 뭐 서금사 뭐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뭐 서금사 A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지적 편집도상에 얘네들이 그 정비구역 사업지들을 같이 기재를 해주기 때문에 현장을 처음 갈 때 내가 해당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경계선 확인할 때 좀 용이하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1교시가 많이 남았는데. 어, 다음에 설명드릴 사이트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네, 이 사이트는 그 이제 관련된 법규를 좀 세부적으로 볼 때 쓰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업무를 하실 때 얼마나 좀 깊이 있게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중개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면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에 규제되어 있는 대로 행위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중개를 할 때도 이 위법한 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근거가 다 법이기 때문에 법을 좀 확인하면 좋죠. 그래서 국가법령 사이트 저는 좀 수시로 확인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 및 환경 정비법 그러면 이게 이제 도정법이죠. 재개발 관련된 사항들은 전부 이 법안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원에게 자격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다음에 뭐 권리 산정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 이걸 쪼개기를 하든 뭐 정리를 해야 각각에게 입주권을 주는지, 한 구역 내에 한 명이 뭐 여러 개 갖고 있을 경우에 입주권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 법 조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종목에 맞는 법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다루실 때는 이 도정법은 거의 출력해서 끼고 살아야 돼요. 계속 수시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가 중개를 많이 할 때는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그 상가 용도별 법령들이 세부 항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다룰 때는 그 특정 종목에 맞는 세부 특별법을 뽑아서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뭐 주택에서 분쟁이 생길 때는 민법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이런 특별법들 같이 확인하면서 조항 찾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긴가민가하다 싶은 것들은 대부분 다 또 사이트에서 해석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 거를 찾아가면서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 여기서 이제 한 번씩 판례도 이제 한 번씩 검색해 보면 좋아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이제 분쟁에 있어서 좀 판례들이 유명한 것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최근에 대법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줬다. 어, 그러면 그 판례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비슷한 분쟁이 있을 때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그런 영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령 사이트에서 판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다음에 제가 설명한 거는 고시 공고 사이트. 음. 이제 여러분들 이 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부산시청 홈페이지랑 좀 친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관할 구청의 토지정보과 사람들하고 좀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부동산 업을 다룰 때 우리가 이 시청 홈페이지에서 시에서 게시되는 공고들이나 빠른 소식들을 가장 먼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구청 가서 저도 그냥 인사하고 뭐 안부 묻고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도 우리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대립각을 세우거나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한테만 불리해져요. 그래서 좀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는 게 좋고 부산시 홈페이지도 쭉 둘러보시면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데 제가 보통 이제 그 어떤 뭐 정비 사업의 심의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뭐 관리 처분인가 고시, 뭐 사업 시행인가 고시, 그다음에 뭐 부산시 조례의 변경 고시 이런 시에서 정하는 규정이나 조문들이 바뀔 때 이 홈페이지에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요걸 사이트를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디 몇 구역이 이제 인가 고시가 났다. 뭐 우동 2구역이 재개발 관리 처분인가 고시가 났구나. 이렇게 여기서 가장 먼저 소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 뭐 카카오톡 단톡방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정보들이 올라와서 공유가 수없이 링크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 가장 먼저 정보를 이렇게 내가 탁 캐치할 수 있는 이제 정보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 이제 역할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서 그 정보들을 빨리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도시건축과 음, 부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좀 생각보다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 이제 도시건축과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뭐 도시 정비 쪽에도 있고 도시 건설 쪽에도 있고 건축 부동산 정책 쪽도 있죠. 그래서 도시 건축과에 보시면 뭐 도시 계획, 보라, 도시 건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여기 심의 결과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도시 건축할 때 있어서 얘네가 이제 심의를 하는 내용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게 민감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지금 광안 5구역 같은 경우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지금 세 번이나 이제 세 번째 넣어놨는데 이 심의가 언제 나오느냐, 이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일정과 심의 결과를 보고 가장 빠르게 좀 정보를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식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밑에 보면은 건축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정보에 가보면 여기 지금 미분한 주택 현황 이렇게 뜨죠. 요건 또 뭐냐면 이제 시장에 공급량이 얼마인지 부산 같은 경우도 해마다 아파트들이 이제 새로 신축돼서 공급이 되는데 어, 현재 미분양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중에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다 보면 공급량이 물량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공급이 부족하고 뭔가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이제 지난달 걸 최신화해서 올려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11월 달 거 정리해서 올리는데 1월 초에 올렸죠. 조금 늦게 올리긴 했는데 보면 현재 부산의 미분양 물량이 2,488에서 2,574, 86세대가 더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디가 빠졌고 어디가 증가했고 이렇게 구별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구에는 갑자기 미분양량이 증가했는데 이 세부 업체별 현황 보면 금정구에 뭐 최근에 뭐가 이렇게 들어섰어요. 음. 그래서 해당 구별로도 좀 세부 현황들이 나오고 금정구에 보면은 그죠. 뭐 구서역 포르투나 얘네가 이제 새로 분양하면서 92개가 늘어났네요. 이렇게 이제 현황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세부 업체별 또 구별로 정보가 나와 있어서 요 분양 물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별 확인해야 될 정보들이 많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 이제 아마 자주 접하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는 사이트는 국토연구원. 네, 여기는 이제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주차별로 이제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도 빨리 열람하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분석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빨리 취득하면 좋고요. 이렇게 비슷한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국토연구원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이 있고요.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원 얘네들도 경제 전망에서 뭐 그 금융적인 지금 금리가 하도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얘네가 정리해서 또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 브리프 이런 거 보면은 금리 상승에 따른 뭐 DSR 분포 시점 이런 것들은 조금 딥하긴 한데 전문가들이 쓴 글이라서 근데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게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산업연구원 얘네도 아파트 전망이랑 주택시장 분석을 한 번씩 올리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시장 동향을 분석할 때 얘네들이 올려주는 정보들도 확인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 이 시장 분석은 엄청 많이 해요. KB 경영연구소인데 얘네가 이제 부동산 시장 리뷰를 한 달에 한 번씩 올립니다. 요게 좀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되게 좀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자료를 첨부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얘네가 올려주는 분석 자료도 이용하면 좋고요. LH 토지주택연구원.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또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얘네 입장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변동 추이에 있어서 얘네들이 분석이 조금 디테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의 그 변화를 살펴볼 때는 LH가 올려주는 것도 확인하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얘네 한번 볼까요?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이제 청약홈 운영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청약 자료랑 같이 아파트 얘네도 주차별로 이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해 줍니다. 매번 업데이트하는 시점이 사이트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한 번씩 매일 들어가서 체크해 보면은 언제 뭐가 올라오고 이제 걔네를 바탕으로 시장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런 거를 한 세 달 이상만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은 시장과 아파트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하거나 어떤 시장을 설명할 때 되게 좀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유리합니다. 마지막 요거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부산시 정비사업 홈페이지. 네. 요거는 이제 재개발 다룰 때 좀 필수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에서 해당 구별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지들,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구역 지정된 사이트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고시공고 관련된 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고시공고만 얘네들이 좀 추려서 게시해 주기도 하고요. 공지사항에는 월별로 이제 정비 사업 현황 이런 것들을 뭐 월별로 12월 기준으로 해서 뭐 재개발 추진 현황, 재건축 추진 현황, 뭐 정비 사업 추진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최신화해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재개발 다룰 때는 이 사이트를 좀 참고해서 많이 보시면 좋고요.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답답해서. 네. 제가 계속 지금 사이트들만 설명해 주는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시죠? 네. 네, 핵심은 앞에 딱 우리가 서류 열람하는 그 사이트들이 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